안녕하세요. 탄현입니다. 오늘은 통화 녹음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본 내용은 뉴스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정보가 뭐, 다른 분처럼 확실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뉴스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아, 뉴스의 내용에서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내용, 통화 내용, 금지법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뉴스를 통해 알아낸 바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에게 통화하겠다고 당신의 통화를 녹음하겠다고 통보하지 않고 한 통화 녹음은 불법이다. 이것은 벌금을 내야 하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벌금에 대한 명은 없었고 벌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못 들었고 그냥 이 한 내용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면 1대1 통화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안 보고 일단 저희 평범한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안 보고 그냥 약속 잡는 거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막 내가 몇 시에 어디 갈 테니까 너 일로 와라 막 그런 내용인데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지금 모든 업무가 비즈니스 업무가 통화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어떤 업무도 다 통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전에는 한참 예전에는 서신도 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다 통화로 녹음되고 있고 또한 통화를 통해서 이제 저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들어오고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각가지 민원이니 무엇이가 다 들어온 민원이니 이제 업무에 관한 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통화 내용이 단순하게 사생활로 규정하기에는 애매모호하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 공식 업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 공식 업무에 대한 당연히 녹음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업무를 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상담원들도 얘기하잖아요. 이 내용은 녹취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통화 녹음을 하고 상대방이 이제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제 전화 사기하는 사람들이 통화 녹음을 하는 것을 갖다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좋게 말해도 통화 녹음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고 이 통화 녹음 거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통화 녹음을 하는 순간 이제 불법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통화 녹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거부 의사 분명히 얘기할 거고 당연히 이 거부 의사에 따라서 제가 윤상현 의원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부하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당연히 이제 불법적인 하는 사람은 이제 거부를 할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상대방은 그렇게 거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녹음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법에 저쪽 사생활 침해로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녹음을 한 내용을 나중에 이제 재판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사기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구술로 말을 해야 돼요. 그 구술로 말한 거는 그러니까 말로 말한 것은 증명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사기꾼들이 언제 그것을 자기가 했다고 말을 갖다가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런 사기꾼들 잡기 위해서는 통화 녹음을 해서 너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고선 잡아내는 건데 이걸 불법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이런 사기치는 사람한테는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사기치라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윤상현 의원은 왜 이 법을 냈는지 생각을 해보면 제 억측입니다. 억측이고 제 상상이니까 윤상현 개인에게는 이 통화 녹음이 치명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 핵심 친박계로 불렸던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은 대통령, 국정원으로 했으니까 박근혜님을 갖다가 모시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통화 녹음을 통해서 자신이 피해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통화 녹음을 완전히 불법으로 만들면 본인이 앞으로 일어날 통화에 대한 불법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겠다. 본인이 불법적인 일을 해도, 통화로 불법적인 일을 해도, 이거 증거물이 안 되니까 충분히 나는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건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신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이게 파급이 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요번 아까 진주엠 사건에서 소세지 사건 했을 때,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은 이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갖다 서로 녹음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서로 한쪽은 녹음을 하지 않고, 그냥 대기업은 이제 변호사를 믿고, 이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소비자의 단호한 권리를 갖다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언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 자료가 없이 너는 이런 얘기 했지 않냐? 법정 투쟁을 할 수 있나요? 증거 자료가 없으면 법정으로 가서 이 사람 갖다가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소비자들, 서민 지식층들은 피해보는 거랑은 서민들이고, 지식층들은 이걸 혜택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가 말로 뱉어서 자기가 일을 벌리는 거지, 서민이 일을 벌리지는 않잖아요? 지식층들 일부 대표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통화를 통해서 막 언사를 폭언을 하고 폭사를 하지, 폭사인지 뭔지 하여튼가 폭언을 하고, 불법적인 말도 하고, 욕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지, 일반 서민들이 사장한테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진짜. 어떡할까요? 피해보는 사람은 서민이고, 이익 보는 지지층이고, 갈리네요? 지금 갈린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 윤상현 의원이 이것을 법으로 개정한다고 했을 때, 혜택을 보는 거는 일부 지배층이고, 그러니까 계급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 통화 녹음을 갖다가 불법으로 저지르는 건가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통화 녹음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통화 녹음을 공개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불법적인 일을 제외하고 통화 녹음을 공개되면 이건 분명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해요. 제가 법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네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냥 생각했을 때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이것을 갖다가 불법이니 뭐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통화 녹음을 하는 것은 일부 방어적 수단이고, 이 방어적 수단에서 서로 간에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통화 녹음을 하는 거고, 이 방어적 수단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분명한 말씀이지만 불법적인 거, 개인적인 이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그 통화 녹음을 갖다가 공개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들끼리 안부 인사하고 이런 거 간단한 이런 불법적인 폭력적인 언사를 제외한, 상대방을 갖다가 깎아내린 언사가 제외한 그냥 친하다는 정도의 공개, 그건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통화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